옆에서는 어머니 고성이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의료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고 있었고, 아버지 박 회장은 벽에 기대어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응시하고 있는 이 지옥 같은 풍경 속에서 박영란은 차라리 자신이 그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어야 했다고 수십 번도 넘게 되뇌고 있었습니다. 긴급 수술이 시작된 지 벌써 4시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담당 교수가 땀에 젖은 채 수술실 밖으로 나왔을 때 고성이는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로 뛰쳐나갔는데요. 선생님, 우리 우진이 살았죠? 내 아들 살려낸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교수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낙상으로 인한 뇌출혈은 잡았지만 기존에 앓고 있던 간부전이 쇼크로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고성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고, 박 회장은 비틀거리며 교수의 멱살을 잡으려다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아수라장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지은호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이지혁이 마치 호위무사처럼 굳건히 버티고 있었는데요. 지은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방금 전 집에서 내가 살릴 수도 있어라고 했던 그 말이 허언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듯 그녀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검사 기록 확인해 보세요. 제가 우진이랑 조직이 맞을 겁니다. 그 순간 고성이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니 믿고 싶지 않다는 듯 지은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뺏으려 했던 간을 제 발로 걸어 들어와 내주겠다니요. 하지만 이지혁이 지은호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은호 씨, 미쳤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 여자가 당신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잊었어? 당신 몸에 칼을 대겠다고? 절대 안 돼. 내가 못해. 이지혁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자신을 학대한 친모의 아들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것을 어떤 남자가 묵묵히 지켜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혁 씨, 나 착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우진이, 내 동생이잖아. 쟤는 죄가 없잖아. 그리고 지은호의 시선이 바닥에 주저앉은 고성이를 향해 서늘하게 꽂혔습니다. 공짜는 없어요. 내 간을 주는 대신 받아야 할 게 있거든요. 지은호의 그 말에 박영라의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받아야 할 것?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지은호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 온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고성이의 면전에 던졌습니다. 툭 하고 떨어진 봉투. 그것은 이혼 합의서와 친권 포기 각서, 그리고 경찰에 자수하겠다는 진술서였습니다. 지은호의 입에서 나온 조건은 잔인하리만큼 명확하고 냉정했습니다. 내 간, 우진이한테 줄게. 대신 당신은 이 시간부로 박 회장님과 이혼해. 위자료, 재산 분할, 단 한 푼도 없이 몸만 나가.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납치 미수, 협박, 사기 결혼, 전부 자수해서 감옥 들어가. 그게 내 조건이야. 복도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거래. 그것은 고성이가 지은호에게 하려던 짓과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고성이의 방식을 그대로 돌려준 것입니다. 선택해. 당신의 그 잘난 모성애로 아들을 살리고 감옥에 갈 건지, 아니면 아들 죽이고 평생 그 돈 끌어안고 살 건지. 박영란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지은호가 내민 패는 너무나도 강력했고 동시에 너무나도 슬펐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체 일부를 떼어내면서까지 어머니를 단죄하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을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거든요. 고성이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모성애와 평생 일궈온 부와 명예를 잃고 감옥에 가야 한다는 공포가 그녀의 내면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아마 이 장면에서 숨죽이며 고성이의 선택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과연 악녀 고성이는 개과천선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바닥을 보일 것인가? 그런데 고성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박 회장을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들었죠? 제가 지금 내 아들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거. 당신 가만히 있을 거예요? 쟤 잡아서 수술대에 눕히라고. 미친 여자. 박영라의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는 그것뿐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은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하며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 회장을 부추겨 강제로 수술을 진행하려는 광기를 드러낸 것입니다. 박 회장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성희에게 다가가 그녀에게 고함을 쳤습니다. 고함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당신은 괴물이야. 내 아들을 살릴 자격도, 엄마라고 불릴 자격도 없어. 박 회장은 지은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호야, 미안하다. 내가 눈이 멀어서 내 아내라는 여자가 이런 악마인 줄 모르고 널 이렇게 만들었어. 수술 하지 마라. 내 아들 명줄이 거기까지라면 어쩔 수 없는 거다. 널 또 희생시킬 순 없어. 아버지의 눈물, 그리고 처음으로 받아보는 따뜻한 사과. 지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수술실 문이 다시 열리고 간호사가 다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환자분 바이탈이 떨어집니다. 혈압이 잡히지 않아요. 시간이 없습니다. 우진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눈물을 닦고 결단에 찬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수술 준비해 주세요. 그녀의 말에 이지혁이 절규하듯 불렀지만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우진이 살릴 거야. 저 여자 때문이 아니야. 우진이는 유일하게 나한테 누나라고 불러준 내 동생이니까. 그리고 지은호는 멍하니 서 있는 박영라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영라는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내부 고발이 결국 언니의 희생으로 이어진 것 같아 죄책감에 질식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 박영라의 손을 지은호가 꽉 잡아주었습니다. 영라야, 똑똑히 지켜봐. 내가 어떻게 저 여자를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나 수술 들어가면 내가 마무리해줘. 지은호가 박영라의 손에 쥐어준 것은 작은 USB였습니다. 그것은 박영라가 미처 찾지 못했던 고성희의 비자금 장부와 차명 계좌 내역이 담긴 파일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은호가 수술실로 들어가기 위해 돌아섰을 때 고성희가 악을 쓰며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내 돈, 내 회사, 그거 다 내 거야. 하지만 이번엔 이지혁이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이지혁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습니다. 당신 딸은 이미 죽었어. 지금 들어가는 사람은 당신 아들을 살릴 의인이련일 뿐이야. 당신은 이제 살인자이자 전과자로 남은 인생을 썩게 될 거고. 이지혁의 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영라가 미리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고성희 씨, 납치 교사 및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고성희는 수술실로 들어가는 지은호의 뒷모습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수술 중 램프에 다시 불이 들어왔습니다. 복도에는 체포되어 끌려가는 고성희의 비명소리가 멀어지고 남은 것은 오열하는 박 회장과 벽에 기대어 흐느끼는 이지혁, 그리고 손에 쥔 USB를 부서져라 꽉 쥐고 있는 박영라뿐이었습니다. 박영라는 수술실 문을 노려보며 다짐했습니다. 언니가 목숨 걸고 만든 기회 절대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어머니를 감옥에 보내는 폐륜아가 되더라도 이 지독한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남은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흘러 수술이 끝날 무렵이 되었습니다. 초조하게 기다리던 가족들 앞에 다시 담당 교수가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입만 바라보았는데요. 교수의 표정은 묘했습니다. 기쁜 것도 슬픈 것도 아닌 당혹스러운 표정.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우진 군도 기증자분도 무사합니다.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오려는 찰나 교수가 덧붙인 말은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도중 기증자, 그러니까 지은호 씨의 간에서 특이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식을 해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은호 씨 본인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일까요? 수술은 잘 끝났는데 생명이 위험하다니요. 교수의 설명이 이어지기도 전에 회복실 쪽에서 다급한 호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코드 블루, 코드 블루. 이식 환자 말고 공여자가 어레스트 심정지 났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이지혁이 미친 사람처럼 회복실로 달려가 유리창에 매달렸습니다. 그 안에는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진 얼굴의 지은호가 의료진들에게 둘러싸여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삐 하는 소리를 내며 일직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박영라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신이시여, 이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악마 같은 엄마를 처단하고 동생을 살리기 위해 모든 걸 던진 언니에게 죽음을 주시다니요. 하지만 그 절망적인 순간 화면은 심폐소생술을 받는 지은호의 감겨진 눈을 클로즈업합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지은호의 내레이션. 엄마, 나 이제 빚 다 갚았어. 낳아준 은혜, 이렇게 갚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 좀 놓아줘. 이 내레이션은 친모 고성이에게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어릴 때 자신을 키워주다 돌아가신 양어머니에게 하는 말일까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 유치장에 갇힌 고성이가 면회를 온 변호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모님, 재판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데 지은호 씨가 의식불명이라네요? 만약 지은호 씨가 잘못되면 사모님 죄목이 바뀝니다. 살인죄가 추가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들은 고성이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표정은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괴한 안도감이었습니다. 죽어? 걔가 죽으면 내 비밀도 같이 묻히는 거 아니야? 그럼 비자금 장부도. 자신의 딸이 사경을 헤매는데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고성이의 소름 끼치는 미소. 그리고 이지혁과 박영란은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장례식장 영정사진 앞에 놓인 국화꽃 한 송이. 그 꽃을 든 사람은 다름 아닌 건강을 되찾은 한우진입니다. 누나, 일어나. 제발 일어나라고 울부짖는 우진. 그리고 반전의 예고. 혼수 상태인 줄 알았던 지은호의 병실에 누군가 몰래 들어옵니다. 산소호흡기를 때려는 검은 손길. 그 손을 덥석 잡는 지은호의 손. 눈을 번쩍 뜬 지은호가 산소 마스크 너머로 싸늘하게 말합니다. 지옥 구경은 잘했어? 이제 진짜 쇼를 시작해볼까? 그날 밤 박영라가 떨리는 손으로 움켜쥐고 있던 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 고성이의 목줄이자 이 위태로운 가족의 파멸을 알리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도대체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왜 존재하는 걸까요? 박영란은 차라리 그 피가 맹물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는데요. 화려한 샹들리에가 비추는 평창동 저택의 거실은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스가 가득 차 있는 것과 다름없었죠. 박영라의 눈앞에는 방금 전까지 하호 웃으며 아버지 박 회장에게 과일을 깎아주던 어머니 고성이의 가증스러운 미소가 아른거렸습니다. 밖에서 낳아버린 딸 지은호에게는 간을 내놓으라며 협박을 일삼으면서 집 안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고상한 사모님 행세를 하는 그 이중적인 모습에 박영라는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겨우 참아야 했습니다. 이야기는 박영라가 이 엄청난 진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숨가쁘게 흘러갑니다. 사실 박영라는 처음에는 침묵하려 했습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잘못했다 한들 자신을 낳아준 엄마를 제 손으로 고발한다는 건 천륜을 어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마음을 산산조각 낸 건 다름 아닌 고성이 자신이었습니다. 박영라가 우연히 어머니의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된 그 순간 그녀의 마지막 효심은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거든요. 고성이는 수화기 너머의 누군가에게 이렇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써서라도 끌고 와. 마취시켜서 수술대에 눕혀만 놓으면 그 다음은 의사가 알아서 할 거 아니야? 그 계집애 동해 따위가 뭐가 중요해? 내 아들 우진이만 살리면 그만이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박영란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히 비정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살리겠다는 명목하에 딸을 제물로 바치려는 악마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박영란은 결심했습니다. 이 미친 폭주를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진실을 알고 있는 자신뿐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그녀는 지옥 같은 방으로 돌아와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고성이와 지은호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 그리고 과거 고성이가 지은호를 보육원에 유기했던 기록, 심지어 최근 지은호를 협박하기 위해 심부름센터를 고용했던 내역까지 낱낱이 들어있었습니다. 박영란은 이 증거들을 들고 곧장 집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먼저 피해자인 지은호를 찾아가야만 했는데요. 무작정 용서를 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하려는 일이 지은호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을지 확인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늦은 밤, 마감 중인 카페로 찾아온 박영란을 맞이한 건 차가운 표정의 지은호와 그녀를 경호하듯 서 있는 이지혁이었습니다. 이지혁은 박영란을 보자마자 날카로운 눈빛으로 막아섰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옵니까? 그쪽 어머니가 보냈습니까? 이지혁의 적대적인 태도는 당연했습니다. 그동안 고성이가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그 딸인 박영라조차 곱게 보일 리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박영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죠. 언니, 아니, 은호 씨, 우리 엄마가 당신을 납치하려고 해요. 강제로 수술대에 올리려고 한다고요. 그 말에 지은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 지역 역시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삼키는 모습이었고요. 박영란은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막을게요. 내가 다 터뜨릴게요. 아빠한테 다 말하고 세상에 다 알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도망치지 말고 버텨줘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은호는 그런 박영라를 한참이나 내려다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박영라의 어깨를 감싸 일으켰습니다. 네, 잘못 아니야. 그러니까 울지 마. 그리고 고마워. 그 용기 내줘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보다 못한 가족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배다른 자매가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이 장면은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지은호의 허락, 아니 묵시적인 동의를 얻은 박영란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실행에 옮길 때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박 회장이 서재에 들어가는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매일 밤 10시 서재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박영란은 박 회장이 들어오기 10분 전 몰래 서재로 잠입했습니다. 심장이 귀 옆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책상 정중앙,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 노란 서류 봉투를 올려두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사랑하는 당신의 아내, 고성이의 민낯이라는 박영라가 직접 쓴 메모가 붙어 있었죠. 서재를 빠져나온 박영라는 2층 난간 뒤에 숨어 아버지가 들어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1분,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는데요. 마침내 박 회장이 묵직한 발걸음으로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정막이 흘렀습니다. 1분, 2분, 3분. 안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환청이 들릴 즈음. 서재 안에서 무언가 깨지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려왔습니다. 와장창, 찻잔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는 소리였죠. 그리고 이어지는 박 회장의 짐승 같은 포효. 고성이, 내가 감히. 그 소리에 1층 안방에서 자고 있던 고성이가 화들짝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영문을 모르는 고성이가 서재로 달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박영란은 2층 난간을 붙잡고 주저앉아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그 안에서 튀어나온 진실은 고성이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서재 문이 벌컥 열리고 얼굴이 시뻘개진 박 회장이 뛰쳐나와 고성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평소 점잖기로 소문난 박 회장이었기에 그 모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신 입으로 말해. 이 서류들이 다 뭐야? 은호라는 아이가 당신이 버린 딸이야? 그래서 그 아이 간을 우리 우진이한테 넣겠다고 설친 거야? 당신이 사람이야. 고성이는 사색이 되어 발뺌하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모함이에요. 누가 이런 조작된 서류를. 하지만 박 회장은 그녀의 말을 끊고 서류 뭉치를 그녀의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허공에 흩날리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과거의 사진들. 그 증거들이 눈처럼 흩날리는 거실 한복판에서 고성이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소란을 2층 방문 틈으로 지켜보고 있던 또 한 사람. 바로 병세가 악화되어 집에서 요양 중이던 아들 한우진이었습니다. 우진은 창백한 얼굴로 비틀거우며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는데 화면에는 어머니, 고성이가 누군가에게 우진이는 몰라도 돼. 걘 그냥 수술받고 살면 그만이야 라고 말했던 녹음 파일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박영라가 차마 들려주지 못했던, 하지만 우진이 스스로 찾아낸 진실이었죠. 우진은 계단 중간에 멈춰 서서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안 살래. 그 한마디가 거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내 목숨 구하겠다고 누나를. 아니,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 엄마가 그러고도 내 엄마야. 우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성이는 아들의 그 말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에게 들킨 것보다 자신의 전부인 아들에게 경멸당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것이죠. 고성이는 우진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우진은 뒷걸음질 치다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우진아,
고성이와 박영라의 비명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우진은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박영라는 멍하니 쓰러진 동생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터뜨린 폭탄이 결국 내 동생까지 다치게 한 걸까?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만 했던 일.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채 그녀는 고개를 들어 현관문 쪽에 서 있는 누군가를 발견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이지혁과 지은호였습니다. 지은호는 쓰러진 우진과 울부짖는 고성이, 그리고 넋이 나간 박영라를 차가우면서도 슬픈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난장판 속에서 고성이가 고개를 들어 지은호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우진이 멀쩡했어. 내가 다 망친 거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고성이의 모습에 시청자들은 아마 TV 화면을 향해 욕을 퍼부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지은호가 천천히 고성이에게 다가갔거든요. 그리고 이지혁이 말릴 새도 없이 지은호는 고성이의 뺨을 짝 소리나게 올려붙였습니다. 드라마 방영 이래 지은호가 친모에게 가한 첫 번째 물리적 복수였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은호는 떨리는 손을 감추지 않고 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 욕심 때문이야. 똑바로 봐. 당신 아들이 왜 저렇게 됐는지. 당신이 만든 지옥에서 당신 아들이 가장 먼저 타 죽어가고 있는 거라고. 그 서슬퍼런 일갈에 고성이는 처음으로 공포라는 감정을 느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구급대원들이 우진을 싣고 나가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환자분 호흡이 불안정합니다. 서둘러야 해요. 박 회장과 고성이가 미친 듯이 구급차를 따라 나서고 텅 빈 거실에는 박영라와 지은호, 이지영만이 남았습니다. 박영라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지은호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언니, 이제 어떡해요? 우진이 잘못되면 나 때문이에요? 공포에 질린 박영라에게 지은호는 다가와 어깨를 안아주지는 않았지만 담담하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내 탓 아니야. 그리고 우진이 내가 살릴 수도 있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은호가 마음을 바꿔간 이식을 해주겠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까요? 이지혁이 놀란 눈으로 지은호를 쳐다보는 순간 화면은 지은호의 알 수 없는 표정을 클로즈업하며 엔딩을 맞이합니다. 사실 지은호에게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 카드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며칠 전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 의사가 지나가듯 했던 말. 환자분 간 수치가 특이하네요. 이식 공여자가 되기엔 좀 복잡한 소견이 보입니다만 과연 지은호는 이식을 해줄 수 있는 상태이긴 한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을 역이용해 고성이를 더 비참하게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까요? 다음 회 예고편에서는 병원에서 무릎 꿇고 비는 고성이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박 회장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며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고성이의 뻔뻔한 모습이 스쳐 지나가 시청자들의 뒷목을 잡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은호가 이지혁에게 나 그 여자한테 줄 최고의 복수를 준비했어라고 속삭였습니다.